윤석열 지지율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안 할 수가 없지. 지지율이 올라갈 턱이 있나. 윤석열이 막 죽을 쓰다가 별반 거를 안 했을 때 지지율이 조금 튀어서 올라갔었는데 영빈관 신축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조문 없었던 영국 조문외교, 쌍욕 외교, 뭐 48조 외교, 3전도의 굴욕 이렇게 하니까 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갤럽은 금요일에 나오고 NBS 전국 지표조사는 목요일에 나오는데 그 목요일이 지금 대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아니라서 2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그러니까 NBS가 30%를 넘었다가 2주 만에 다시 20%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흐뭇한 소식이죠. 예, 제가 예전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좀 잠깐 올라갔다가 쭉 다시 빠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여론조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70%예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게 욕설 외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일이 1인 미디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투명화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그리고 뭐 대통령. 그러니 지금 사과해야 할 시기에 사과 안 하고 계속해서 다른 거짓 해명하면서 오히려 뭐 MBC를 두드려 잡던가 하면서 가짜 왜곡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도 한심한 거죠. 저는 10명 중에 7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8명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화로 하는 전화 면접이냐,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 응답이냐, 아니면 웹조사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빅데이터냐 이런 건데 실제로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 전화 면접인 경우에는 20%대 중반 또는 후반 대책으로 보면 전화 면접이 더 많이 들어요. 상담원이 물어봐야 돼서 그 샘플 10개를, 그러니까 1000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가 물어볼 경우에 조금 더 높아요. 30% 초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웹 기반으로 여론조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 집어넣으면 그건 20% 밑으로 떨어져요. 18, 19 나온다고. 저번에 한 14% 나왔었지. 14%. 그렇죠. 웹 기반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그거는 18 정도 나왔고요. 그 웹 기반이 아니라 빅데이터에서는 14% 나왔다는 그런 정도로 국민들 주위에 사실상 10%나 20%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게 10명 중에 10명이 서 있어. 그 중에 7, 8명이 싫어해. 야, 윤석열 못하잖아 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면 이렇게 의절당합니다. 주위에서. 야, 너는 그게 어떻게 날리면으로 들리냐 같은 이야기예요. 본인 수준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보수 어르신이 이제 정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는 그 보수라고 하는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줄, 국민의힘을 찍어줄 그 세력을 저희가 한 30%로 보잖아요. 거기서도 반 정도는 아예 등을 돌렸다.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 근데 예전에 이 여론조사 막 얘기 나왔을 때 푸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30%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 박스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되게 속상해요. 이렇게까지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국민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 언론 신뢰도가 높은 나라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기저효과라니까요. 네. 있을 수 없는 여론이 조금만 올라가 사람들이 막 기함하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정치를 했다면 최소 60%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5,200만 중에서 그 퍼센트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5,200만 중에서 최소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윤석열 잘한다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민이 윤석열을 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못하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잘하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최소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은 이자가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다 쪽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위험해? 엄청 위험하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해피하고. 그리고 한번 봐봐봐. 여기 흐름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참사다라고 보는 게 64%예요. 64%.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언론을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의견이 59%. 이게 59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참 아쉽네요. 어디다가 지지율을 30%대라고 해도 40%가 안 되면 내밀면 안 되죠. 국민 절대 다수가 싫어하는데 이 사람 지지율이 40%다가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긍정평가는 떨어져가지고 숫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30%대냐 20%대냐. 30%대도 엄청 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갤럽 여론조사 24%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29%라니까 헉 하는데 MBS 기준으로는 3%가 떨어졌어요. 부정평가는 5%가 올랐어. 65% 정도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의견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채우지 말자. 아, 그렇구나. 5개월밖에 안 됐군요. 5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그런 정도의 인간이 대통령에 앉아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아, 어떻게 외국 이번에 저 미국, 영국 갔다 와가지고 성과가 있었단 얘기를 합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바이든이 열린 마음으로 친서 보냈다고. 다시 협상하겠다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IRA를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결과가 끝난 상태에서 립서비스 했는데 그걸 또 자랑질하고 자빠졌어요. 댓글에 뭐라고 달렸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야? 아씨,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중간 선거 지나간 다음에 지금 중간 선거기 때문에 뭘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중간 선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굳이 그 대한민국을 신경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느끼는 것이 어쨌든 외교 당사자는 현 정부거든요. 근데 현 정부가 어떻게 굴종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칭찬이 아닌 것을 가져와서 마치 칭찬한 것처럼 얘기하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협상 당사자, 대상자가. 그런데 뭐하러 본인들한테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고 그래 한마디씩 립서비스 해주면 또 오케이 하는데 손에 잡히는 현금은 우리가 잡겠어라고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바이든 형님 어떻게 사진 한번 찍어야지 쩔쩔쩔쩔쩔 따라다니고 내려오면서 뭐 샤키들이 근데 어떻게 개새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들린다는 사람도 있어. 뭐 이 샤키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다. 정말로 동네에서요 윤석열 욕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그냥 국민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 어르신들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국세청이 MBC 세무조사한대요. 이게 가장 치명적이거든. 지금 고발당한 건은 무죄가 거의 확실해요. 세무조사 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감사원 등에 이어서 국세청이 나섭니다. 망하려고 자주 작정을 하는구나, 아주.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MBC를 편들고 있는 다수의 언론인들이 이런 문제 갖고 윤석열 무너뜨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보도 정확하게 MBC만 한 것도 아니고 조작보도를 한 것도 아닌데 MBC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버리면 일반 언론인들이 이제는 연대할 때가 된 거죠. 더군다나 뭐 기자협회라든지 언론단체연합에서 다 언론 탄압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진짜로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이건.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조중동 세무조사 해버려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세무조사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폐지시켜버리라는 얘기까지 있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잘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집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언론도
단결시키고 그리고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또 만화협회도 또 단결시키고 의회의 네. 국민 통합을 네. 이루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들 하는데 이 권력 기관을 이용해서 모든 그 힘을 다 부려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하는 뭐 일부 그 관계자들이 있을지언정 이후에 그 공무원들은 전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 책임을 누군가는 물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일을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관들, 뭐 권력기관들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탄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언론 탄압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문화 탄압까지 간 상황, 그 전선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그 성과, 오히려 저희가 반전 효과를 누리게 될 거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세무조사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거 무셔 이런 게 아니고요. 애들 망했구나. 막가는구나. 망했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권 보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정권 보셨어요? 임기 5년 보장해줬는데 1년만 하겠다는 정권 보셨어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미 이렇게 임기가 짧을 거를 알고 그렇게 빨리 해먹으려고 노력했나 봐요. 공포정 단기간. 그러니까 공포정치는 박정희 때까지 통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일제 청칼에 3.1운동을 했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입니다. 쉬쉬쉬 하고 있지만 민심은 더 악화되었던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부망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윤석열 마인드 속에는 박정희 초창기 이 정도 마인드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차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차. 근데 이야기 보니까 윤석열차 아이디어가 그 족발열차에서 착안한 거라면서요. 족발열차에서.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 사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철도노조 강연을 한번 갔어요. 다 욕하는 거야. 저 기차를 타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샘플 이런 게 있어요. 뭐 하지. 여기 이 윤석열 요 모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씩 생겨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왔다는 자가 저런 식의 몰상식한 매너를 보여주는 거. 고등학생 진짜 훌륭하다. 저거 금상이 아니라 대상감이라고 모두들 얘기하죠. 근데 아까 그 열차의 좌석에 발 올린 사진, 그 진짜 태도가 본질인데 그 당시에 본인 그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후보 때는 그 어떤 때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해도 병 중에 병이거든요. 잘 보여야 되고 이쁨 받아야 되고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될 텐데 저 안에 같이 있을 그 스태프들도 다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겁니까? 이 존경심이 단 하나라도 우러나지 않게 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본인은 몰랐을 텐데 우리 고등학생들도 다 저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 정도였고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낮추는 거라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건 후보 때잖아요. 저런 사진을 보고도 윤석열이 대통령 된 현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물론 저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만행들이 있지만 특히 저 사진을 볼 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기차에서 다리를 올리는 저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신발을 신고 올려서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을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속상하죠. 그게 윤석열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 뭘 보고하러 갔더니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있으면서 뭐 쇼하지 마라 그랬다든가 그냥 인성 자체가 개차반인 거죠. 깨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이게 지금 뭐 표절이네 뭐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실은 패러디죠. 좀 더 솔직히 말하면요. 카툰은 그러니까 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카툰 자체가 패러디이기 때문에 이걸 다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부끄럽더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이거 표절인데 이러고 있어. 귀도 안 좋더니 눈까지 안 좋아 이제. 진짜. 대부분 기차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현 세태를 풍자하는 것.
근데 지금 카툰이라고 하는 게 세태 풍자 그림이 카툰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 문체부에서 정치적인 거라고 경고를 준 거예요. 정치적인 거라고. 근데 카툰 자체가 세태를 풍자하는 정치적인 걸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윤석열차 이 논란 이전에도 수상작들이 대부분 정치사회 풍자했대요. 고등학생만 한 게 아니라. 앞뒤가 다르잖아요. 하고 뭐 그 옆에 참모들이 저는 뭐 알아서들 그 자유의 억압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시대를 완전히 역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수준 높은 민주시민들은. 저거를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거를 금상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집니까? 다만 윤석열이 대선 때 나와가지고 풍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민주시민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문체부의 이 모자란 애들이 윤석열을 더 매기고 있는 상태. 네. 뭐 윤석열이 이거 하지 말라고 시켰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부 간신들만 계속해서 주위에 있다 보면 결국은 그 현상 자체가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역사적 사건이 돼버렸잖아. 여러분들 윤석열차라고 하는 저 카툰 하나, 이 하나가 역사적 사건이 돼버렸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때 저 작품이 역사적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저 작품은 엄청난 작품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사건을 다 알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래서 지금 자유 억압, 언론 억압 뭐 이런 거 그 친구들이 다 알게 된 거거든요. 오히려 매김. 진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패러디들도 엄청 쏟아집니다 이런 거에. 네. 요건 재밌더라 이거요. 윤석열차 외압의 논란에 대한 성명서 자유. 윤석열이 했던 말을 반사하는 거죠 지금. 역사적인 성명서 아닙니까? 이것은 윤석열차가 아니다. 작품명 자유. 참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정말 수준 있는 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정말 어디 멧돼지 같은 대통령 하나 돼가지고 맨날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되게 씁쓸해지네요, 진짜. 자, 결국에는 이런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윤석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제대로 된 부처라도 하나 있으면 다른 건 다 따라 쟤들은 좀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하기에 그런 장관들만 어마어마하게 임명해 놓으니 문체부가 지금 조중동 출신이 지금 장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생이 뭔 정치질이야? 뭐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상사던 그 대부분의 것들이 시대 풍자 카툰이라고 하니 앞뒤도 안 맞을 뿐더러 그 장관이라고 하는 자는 또 친일파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조선 총독 관절을 복원한다 이런 소리 해버리고 이게 지금 나라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뭘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랑 한번 세워봤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그렇게까지 역진하겠어? 이 생각들을 다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 진짜 수준 낮다. 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야, 저 정도 풍자를 못해? 그 작은 것들을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냥 끌어내리고 싶어지는 거고 저는 국민들 입장 다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어 이미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지지율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